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코스피는 그래도 2200선 공방을 좀 벌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한 뒤에 상승폭 줄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상승 전환을 한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체가 아직까지는 잦아드는 모습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사망자가 900명을 현재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놓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주가도 지금 박스피에 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 하나하나 오늘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밖에도 궁금하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 활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2시 58분 동시호가까지 한 2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분이 상담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김 의원님 오늘 시장 좀 조정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2185를 지지를 했는데 반등이 크지 않고요. 시장은 내일 오후나 수요일 날 오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보다도 중국하고 수출입 또 미국하고는 금융 쪽에 많이 우리나라 경제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한 번도 얼굴을 안 내미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 주석이 물론 3월 3일, 3월 5일 그리고 이제 3월 10일, 3월 12일 중국의 그 3월 초에 양해가 있어요. 그 전에 얼굴을 보이셔야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얼굴을 안 보이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기원전 그 진나라 시황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같은 시가 틀리지만은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얼굴이 나와가지고 중국 그 이 독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전체적인 중국 인민에 대해서 희망을 줘야만이 공장 가동이 되고 중국에 있는 인민들이 힘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종목별로도 이야기를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업종별로. 예. 그리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저희끼리도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지환 위원은 저에게 OTT가 참 잘 가네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지금 소외받는 장이잖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부터 보면 시장 좀 특징이 뭐냐면 이제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섹터별로 보면 이제 호재가 있는 섹터별로 주가 좀 차별화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됐다는 거고 미국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전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고가를 경신한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조정받기 때문에 이건 조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 이제 1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종목, 올 1분기에 이제 레벨업을 할 종목들, 이제 이런 섹터별이 이제 각계 이제 진두를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IT 업종 쪽에 일부가 차익 실현이 들어오는 부분과 계속해서 나가는 부분, 여기에 이제 개별 호재가 있는 섹터별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검 승부가 조금씩 펼쳐질 수 있다니 그런 점 좀 보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나 섹터를 좀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올 한 해 어디가 좀 강한 섹터인가, 어디가 주도 섹터가 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2번님의 장원테크부터 갑니다. 2800 장원테크 이전에 다른 종목부터 갈게요. 삼성 SDI부터 갈게요. 저희가 3480번님께서 삼성 SDI 224,000원에 비중 15%,
수익 중입니다. 매도가 부탁드려요. 행복한 고민이에요. 네, 굉장히 뭐 종목을 잘 선택하셨고 네. 주도업종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행복한 고민이시죠. 저도 지금 현재 이제 주도 섹터 좀 보면서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LG 아까 삼성의 SDI가 이제 어쨌든 전방 산업에서는 최고 지금 넘버를 다투고 있고 뒤에 이제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일진 머티리나 춘보가 가장 앞서 있고 전방 산업은 SDI와 LG학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별을 두자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ESS 하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구조적 결함, 법원의 결함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손실된 부분, 필요한 부분은 지난 4분기 이미 떨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더라도 1분기부터 충분히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LG학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굳이 비슷하지만 LG학과 삼성 SDI를 좀 고른다면 아마 1분기 실적 발표에 비해 주가 충격은 LG학이 조금 받을 수 있고 삼성 SDI는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이제 목표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전에도 제가 삼성전자나 다른 부분 이제 목표가 삼성전기,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주말 동안에도 삼성 SDI 목표가를 계속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펀더멘탈을 어느 정도 봐주느냐에 따라서 36만원에서 40만 원 정도까지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목표 가격은 36만 원으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아마 이 가격대는 중간에 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 분명히 크게 무리 없이 좀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공장의 수율이 올라온다는 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36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십시오. 꺾이기 전까지 목표가 36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 목표가까지 꽤 아직도 주당 여유폭이 꽤 있습니다. 용적삽 2번님의 장원테크 갑니다. 2,850원에 비중 10%. 김현님 어떻게 할까요? 예, 장원테크는 그 필룩스 계열사입니다. 필룩스 코드가 몇 번이냐면 033180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흐름이 비슷하네요. 예,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필룩스가 낫습니다. 장원테크보다. 장원테크는 그 IT기, 자동차, 의료기 만드는 그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뭐 부품 만드는 회사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저번에 테슬라에 납품한 그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저기 종목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테슬라 납품 한 그 알루미늄 업체, 경량화 업체. 예.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거 같이 어떤 전기차가 핵심이 그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배터리를 일정한 암피아 내에서만 장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전체 그 자동차가 무거우면은 주행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 비중을 확장시키면은 종목이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은 거래도 안 늘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내용은 괜찮은데 사업 비전이 좀 적극적이고 활로 있는 대로 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주총회하고 4분기 실적을 보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보유인데 10%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필력수를 보시고요. 계열사. 예, 알겠습니다. 1209번님 LGU 플러스 14,400원에 비중 35%. 일단 뭐 통신주들 최근에 많이 힘들죠. 네. 통신주는 사실 이제 작년 초에 5G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줬다가 거의 지금 이제 장비 소재 쪽으로만 종목이 오르고 통신주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떠냐면 5G와 관련돼가지고 순정 유입자가 1% 나왔습니다. 1%. 전체. 그러니까 거의 뭐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5G와 관련돼서 통신업종까지 어떤 모멘텀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올 한 해는 5G가 우리나라, 중국은 이미 작년 시작을 했고 본격화되고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본격화되고 나야지만 어느 정도 장비나 시설이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5G와 관련된 그 품질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완벽되고 나면은 가입자는 당연히 이제 5G에 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5G는 이제는 이제 4G LTE와 다르게 통신을 위한 서비스만이 아니고 기타 관련된 우리 생활에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뭐 자율주행차부터 비롯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좋든 싫든 결국에는 5G 쪽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요금제가 워낙 비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절충이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게 보신다면 아마 통신업종은 지금 제가 봤을 때 1분기 아니면 2분기가 거의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은 박스권에 들어와 있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서서히 조금 접근할 만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아래쪽에 12,850원 여기가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4,400원인데 위쪽에 한 14,650원 이 사이가 박스권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 박스권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3월달 정도부터 들어가면은 이번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난 뒤에 일본에서 지금 5G 서비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3월달부터 굉장히 좀 많은 뉴스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조금 붐을 타기 시작하고 가입자가 늘면 이 종목은 최종 목표 가격이 15,700원까지 1차적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다만 지금은 12,850원부터 14,650원 사이 박스권이니까 조금 이 박스권 견뎠다가 목표가 15,7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0056번님, SAT 2,500원의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은 어때 보이세요? SAT. 2,500원 30%면 작년 2019년도 8월 한 15일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2,500에 30% 비중 늘리지 마시고 이 종목이 지금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73억 발표했네요. 배당도 50원인가 주는 것 같은데 교통장비하고 시스템하고 건설 폐기물 두 개의 업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500원 매수하셨는데 2,500원을 넘어서 2,700원 전후 전고점 정도 가면은 일단 비중을 30% 중에서 절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2월 초에 2,500원의 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올라가면 목표 가격을 2,700원 전후 잡으시고 1차로 2차는 한 2,9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뭐 실적이 뭐 평균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플러스 40원 목표 가격하고 매수 가격이 조금 남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추가 매수 하시되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안 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그냥 보유하시는 걸로. 네,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8998번님, 우리산업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지금 이제 좀 위치가 애매하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번 테슬라 관련돼서 또 테마가 한번 떴다가 근데 현대차 관련돼 또 테마가 떴다가 이제 테마의 섹터가 조금 들어올 때 이제 반짝거리는 좀 종목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섹터 자체나 테마 자체가 좀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된 부분도 테슬라 주가 때문에 이후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선방하고 있지만 관련되는 자동차 관련된 부분주들은 좀 주춤하고 있고 현대차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또 우한 해륜 사태와 관련되면서 공급에 차질 문제가 또 나오면서 일단 공장이 섰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또 주춤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테마나 섹터가 들어왔을 때 그 주가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부분은 이제 넘어서야지만 이제 주도 섹터로 들어갈 수 있는데 테마에서 섹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요 관련된 테마는 섹터로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서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아래쪽에 25,000원 정도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테마가 싹 들어왔을 때 27,000원 정도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우한 폐렴 때문에 같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매물대가 좀 형성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7,000원 정도에서 25,000원 요 사이에서 조금은 주가가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제 치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이쪽에 1차 목표가가 32,000원 정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과연 테마로 그칠 거냐 섹터로 들어갈 수 있냐 좀 분기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한 관련된 사태가 좀 꺾이면서 특히 이제 자동차로 대변되는 이 제조업이 지금 어떻게 생산 차질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진입하지 말고 좀 관망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관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2591번님은 남선 알미늄 4,310원의 비중 20%. 사실 이 종목은 본연의 가치보다는 이낙연 전 총리 테마주로 얽혀 있죠. 예. 오늘 지금 종가 예정 금액이 4,810원입니다. 일단 수익이 나셨는데 일단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안철수 연구소 안랩이나 이런 종목들은 대선 관련주기 때문에 10배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하고 물론 뭐 저 이낙연 총리가 지금 종로 쪽에 황교안 전 총리하고 총리끼리 이제 여야 맞짱을 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20%니까 뭐 단기 매매로 들어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은 이분은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양봉 나고 양봉의 50% 정도에서 지지를 하면은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정확한 여기 자리죠. 4,000원 되기 전에 3,900원 정도 조정받고 지금 거래량 늘면서 올라갔는데 일단 이 종목은 뭐 단기로 들어가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면은 5,500원 요 정도, 5,500원 뭐 6,000원 정도 요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조정 때 재매수 하시든지 다른 테마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나셨습니다. 예. 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5977번님께서 캠시스 3,205원에 비중 10%. 요거 지난주에 봤던 것 같은데. 예,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설명도 많이 드렸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좀 주가 폭이 상당히 12월 달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이 IT 섹터가 처음에 주도 섹터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카메라 모듈과 바로 이 PCB입니다. 그 섹터가 먼저 뛰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반도체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두 개에서 세네 개로 이제 양적 평창이 굉장히 들어와 버렸죠. 거기에 제가 그때 조금 기름을 부었던 부분이 이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중저가 폰을 굉장히 작년에 선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고가 폰 시리즈보다도 갤럭시 A 시리즈가 굉장히 선방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웨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웨이의 매출을 상당 부분 삼성전자 중저가 폰이 메꾸면서 굉장히 실적폭이 좋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휴대폰 부품 관련된 부분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먼저 상승한 이후에 12월 달 넘어서면서 1월 달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한 폐렴 관련된 게 들어오기 전부터 조정권에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하웨이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중저가 폰들은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주가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작년만큼 이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조금 나오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이 종목도 굉장히 작년 실적이 그래서 마지막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이제 1월달 초부터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위쪽에 이제 매입 차익 매물 좀 들어왔고 기술적 좀 보시면은 이번에 2,980원 아래쪽에 저점을 잡으면서 여기가 지지선 좀 설정하시면 되는데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위쪽에 한 3,500원, 600원 정도를 놓고 계속해서 이 구간에 좀 머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적으로 탄력적으로 위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은 2,980원으로 잡고 위쪽에 목표 가격을 3,6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600원 정도 오면은 일단 익절을 좀 하시고 조금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갑니다. 4320번이면 옵트론텍 들어와 있고요. 6,7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지금 차익 매물 나왔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6,830원이니까 조금 수익이 나셨어요. 나셨는데 최근 어제 그저께 급락대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장기 단기를 구분하시고 전고점 일단은 7,500원, 8,000원 목표 가격 정해드리고 만약에 장기로 가신다고 하면은 6,000원 초반 다시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고 이 회사가 지금 카메라 그 부품 중에서 이미지 센서 쪽에서 사람의 그 얼굴 뭐 이렇게 딱 그 요즘은 그 눈 안구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저기 해외 나가실 때 저기 그러는데 그 재료를 만들거든요. 그쪽에 매출이 지금 제가 보니까 국내 75%, 해외 25%인데 베트남 쪽에서 삼성에 납품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늘면서 치고 가야 되는데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7,500원, 8,000원에 목표가 장기로 아니시면 거기서 일단 차익 실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현재는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0590번님은 GST 15,000원 10% 추가 매수해서 장기로 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하셨어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일단 해볼 만은 한데 약간 좀 너무 고가에 좀 사셨다는 부분 좀 걸리는데 사실 이제 GST 같은 경우는 증권사 레포트가 정확하게 빗나간 종목입니다. 원래 GST가 작년에 상반기 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이제 뭐냐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스크러버 제작하는 회사인데 국내 지금 투자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증권사 레포트들이 나왔는데 하반기에 가가지고 해외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부진한 매출을 해외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확 뛰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완전 빗나가 버렸죠.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작년에 반영됐던 부분에 올해까지 해서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지금 보면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그만큼 좀 인정을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가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로 보면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이 뛰기 전에 작년에 12월달 할 때 퍼가 4.35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해외 수가 늘면서 풍포 뛰어버리니까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으면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 종목은 이제 주가가 레벨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반 상승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한번 중장기 포트를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15,000원에 사셨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많이 들고 가기는 힘들고 15,000원이면 충분히 한번 가져가 볼 만은 합니다. 이제 요번에 찍었던 아래쪽에 이제 저점이 13,8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한번 지지선으로 놓고 이탈하지 않으면요 한번 끌고 가보십시오. 고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일단 18,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까지 합치면 18,000원 이상 한번 볼만합니다. 목표 가격 18,000원, 지지 가격 13,8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029번님의 한온 시스템입니다. 11,30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한온 시스템은 뭐 최근에 테슬라 관련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센트럴 모텍입니다. 그 제가 지금 잠깐 종목을 잊어버렸는데 제 주 종목인데 요즘에 잠깐 잊어버립니다. 이 한온 시스템은 거기에 관련된 열관리 시스템, 우리산업 이런 종목인데 조금 지금 11,300원이면은 매수 가격에서 조금 밑에 있는데 아마 따라가시다가 조정을 받고서 2월 3일 날 올라오니까 지금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매물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이 매물대가 보시면은 상당히 오래 그 매물대 형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좀 매수하실 만한 그런 위치인데 다시 올라오니까 비중이 15%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11,300원 넘어서 11,700원, 12,200원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그 아까 말씀드린 센트럴 모텍이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가 가격이 전기 자동차의 약 40% 차지하고요. 배터리 완전히 그 조립된 거죠. 그리고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실 때 트렁크에다가 짐 많이 실으면 저희 기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센트럴 모텍이 올라가는 게 알루미늄으로 그 소재를 만들어서 쇠 대신에 그게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게 필수적으로 경량화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 산업은 공조 쪽이고 여기는 열관리 시스템이 약간 멀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기로 권하는 것은 회사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권하진 않고요. 일단 말씀드린 11,500원, 11,300원 매수하셨는데 300원 12,000원 근처 되시면은 물론 12,000원, 12,500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거기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15%인데 그래도 종목 교체 하셔야 됩니다.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비중 축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11,300원에서 비중 축소 말씀해 주셨고 11,500원, 12,000원 잡으시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43번님 SFA 반도체 6,250원에 비중 50%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아마 최근에 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나오기 전에 조금 기간 조정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 좀 같이 밀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소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과 장비 부품 일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을 좀 보인 종목들이었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은 파운드리 반도체 쪽이고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이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 지금 이제 가장 큰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부분이 뭐냐면 기대감은 굉장히 많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혹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이제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지금 실적 발표를 봐도 이쪽 부분 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생각했던 공을 들인 것만큼 빨리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고 너무 주도 섹터 내에서 아주 이제 장밋빛만 좀 봤던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반도체인데 그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파운드리 반도체 종목들에 공매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찾지를 못했는데 지금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공매도 한 700만 주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매도가 지금 지나치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상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6,250원인데 굉장히 고점에 매수하셨고 사실 이전에 장밋빛에서는 충분히 뭐 사볼 만하다라고 했던 구간입니다.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아래쪽에 이번에 저점 찍었던 5,310원, 5,300원 정도를 지지선 좀 대응을 하시고요. 6,250원과 5,300 요 구간을 조금은 이제 왔다 갔다 박스권 등락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위쪽으로 일단 방향은 틀 거로 예상이 좀 되긴 되는데요. 목표 가격은 예전에는 제가 이 목표 가격 산증을 한 8,000원 정도까지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목표 가격이 일단 7,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최근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5,300원을 지지선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고요. 1956님께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4만 원의 비중 40%.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운영을 할까요? 지금 이분이 이제 4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작년 12월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늘 51,700원인데 근데 궁금하신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가 145억입니다. 145억. 공장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니까 제가 보는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1년 이상 보유하신다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만 원 근처로 보고 있어요. 네, 7만 원 근처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물론 뭐 작년에 유무상 증자를 해가지고 물량이 많은 건 단점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SKC, 두산, 솔루스 뭐 이런 종목에 있는 동방막 만드는 회사입니다. 음극을 씌어 싸는 얇은 구리막이죠. 그 얇은 구리막 그 자체가 실력인데 기술 노하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동방막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금 뭐 4, 5년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145억 좀 오버할 것 같은데 만약에 145억 이상 되면은 1차로는 5만 6천 원 정도 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5만 6천 되면 내가 장기할 것인가 단기할 건가 구분을 하시는데 1년 정도 들고 계시면은 여기 출발점이 3만 5천 원 보거든요. 그러면 7만 원 직전까지 갈 거로 보고 있어요. 시장이 웬만큼 무너지지 않으면은 추세적으로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 조정이 길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이 이 종목도 여기서 조그맣게 그 상승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내려가면은 특수한 어떤 해외나 경제적인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쇼킹이 나오면은 4만 6천 원이 손절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40% 중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비중을 줄이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차로는 제가 말씀드린 5만 5천 원, 6만 원 또 말씀드린 6개월이나 1년은 7만 원까지 본다. 그래서 1분기 실적, 4분기 실적 145억 컨센서스가 되면은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5만 7천 원 정도에서 중장기 가져가실 건가 안 가져가실 건가. 그렇게 1차 목표 가격, 장미 목표 가격, 그리고 쇼킹 나왔을 때 4만 원인데 4만 6천 원 지지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예, 이게 제 주종목이니까 그렇게 해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담당 PD 뭐예요? 여기 주종목이라고 이렇게 리스트 쪽 만들어 달라니까. 또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진짜 잘해주시는 종목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디테일 해드려야 돼요. 이분이 그럼요.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장기적으로 최소화. 제가 보는 것은 5만 7천 원에서 절반은 가져가시고 저희 방송의 목표가 매도하시고. 그겁니다.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이 종목. 그럼요. 그리고 뭐 60 내시면은 크게 돈 벌고. 돈 벌고. 아니 이게 지금 잘 잡으셨어요. 이게 주종목이 아니고 핵심주를 잡아가지고 예. 수익을 제대로 내시는 게 제가 추천드리고 제가 지향하는 투자의 방법.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한 종목만 짧게 갈게요. 1985번님 ABL 바이오 2만 1,000원의 비중 20%. 기대는 많은 종목인데 참 안 가요. 기대는 많죠. 이중항체 관련된 테마가 형성될 때마다 기대감은 들썩인데 주가는 뭐 당일 유지도 못하고 항상 그 다음에 밀려버리죠.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워낙 뜨는 테마고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떴던 테마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실적과나 혹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와 연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실적을 보시면 이제 4년 연속 적자가 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금 이제 구조적인 뭔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년 연속 적자는 아시는 것처럼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번에 16,850 저점 찍었는데 이 종목 일단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21,000에서 21,000 여기 일단 매물대가 좀 강합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중항체 테마가 나왔을 때 못 갔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때 고점들이 전부 지금 물려가지고 전부 다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000원에서 21,000원 요 사이를 저항선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이번에 내려갔던 저점을 16,850원 지선을 해서 일단은 반등을 주면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요 종목은 좀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시효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20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 예상이 현재 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봅니다. 보시면 2200선도 장중에 좀 무너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쭉 올라오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수급을 보시면 변동이 좀 생겼어요. 개인만 사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투신과 연기금이 사줍니다. 연기금 매수 물량 조금 늘려서 243억 원 나오고 투신도 10억 원 정도의 매수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관의 대다수의 매물들은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금투 쪽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받지만 조정폭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가네요. 2.31%나 올라가고 자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시면 현대차가 참 이 좋은 실적에 이 반등 기회에 공장 가동 중단,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약재를 만나서 지금 주가가 참 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남들 빠질 때 덜 빠지고요. 올라갈 때도 지금 시원시원하게 올라주면서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13만 원 계속 버텨주고요. LG화학도 뭐 최근에 조정 와도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강한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셀트리온, 삼성물산, 삼성 SDI 모두 다 상승 흐름 편승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76.08, 0.51% 상승입니다. 3.45포인트 상승.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676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 코스닥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이 마감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031억 원을 매수하면서 기관 외국인의 물량들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투신이 지금 매수에 가담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개인들이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들을 조금씩 받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1,000원대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잘 달리네요. HLB도 3.51% 상승. CJENM도 지금 15만 원 돌파를 장중에 했었는데 다시 조금 내려오네요. 펄어비스 19만 원대 공방 벌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시 상승 흐름 가져가네요. 84,100원인가요? 지금 6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도 지금 상승으로 편승을 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크게 빠지진 않고요. SK머티리얼즈, 헬릭스미스 모두 하락합니다. 메디톡스와 슈젤은 올라가는데 이 두 종목 지금 나란히 1% 안팎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시장 상승에 동조화 현상 보이고 있고요. 헬릭스미스가 좀 아쉽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다시 밀리면서 81,300원대까지 주가는 어느새 밀려왔습니다. 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시장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대형주들도 흔들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시장은? 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고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를 좀 보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 단기 펀드 물량들은 IT 쪽에서 강하게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IT 섹터 내에서도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가지만 반도체 종목들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확실히 나오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펀드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는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다. 그 부분은 프로그램 BCI 쪽에 보면은 순간순간 매수 매도 물량이 교차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주 단위를 놓고 보면 그래도 매수 물량이 좀 더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시면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좀 나왔던 부분이 선물과 옵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장중 변동성을 조금씩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 물량이 다 줄어드는 가운데서 선물 옵션이
시장의 등락을 조금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 선물이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아마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런 모습은 좀 계속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외국인의 수급이 한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이 부분이 매도로 출회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오늘장 같으면은 섹터별로 좀 보시면은 IT 섹터가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시장을 좀 끌어내린 데 했던 데는 금융 쪽이거든요. 은행과 오늘 증권업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은행은 2% 넘는 급락을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 이 은행주,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가치펀드 중장기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배당과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뭐 KB투자금융 같은 데서 배당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중장기 펀드들한테는 좀 안 좋은 매도 물량을 좀 유발할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보다는 비주도 섹터, 금융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시장을 좀 보시면은 크게 우려할 만큼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꺾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조정 후에 또 상승할 수 있고 다만 섹터별로 이제는 주도주와 주도 섹터 내에서 실적과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나아가는 섹터와 물러서는 섹터가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런 옥석 가리기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혹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시장은 이번에 2월 옵션 만기하고요. 또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언론에 한번 나와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왜 시진핑 주석이 중요하냐면 옛날에 그 후진타오나 이런 주석들은 직접 다니면서 사스 때 지휘를 했거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와가지고 어떤 언급 국가 전체적인 중국 국가 전체적인 어떤 그걸 해야만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에 얼굴만 나오면은 방에 우유 틀 거로 보고 있어요. 틀 거를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연관성이 많아가지고 그 문제를 뉴스나 이런 데서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한 뒤에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49% 빠지면서 그래도 2201.07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올라갔어요. 0.51% 올라가면서 676.0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자, 다음 살펴봅니다. 환율은 거의 변동 없었네요. 1187원 1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4302번님 삼성바이오로직스 52만 1,000원에 비중 40%. 이 종목도 김 의원님이 좀 잘 아시는 종목 아니에요? 제 주종목입니다. 예. 예. 여기 그 무료 카톡방에 오신 분들은 40만 원 전후에 들어갔어요. 뭐 회사 종목은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안다는 것은 뭐 제가 뭐 은행에 특별 외화 대출, 시설 자금 대출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도까지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험상으로요. 지금 2019년도 11월부터 2020년 1월 8일 여기죠.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이라크죠. 이때까지 40만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요 기간 조정이 약 2개월 10일 동안 올라간 가로축에서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52만 1,000원의 40%는 조금 늦게 들어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오늘 종가가 53만 원에 형성이 돼가지고 손실은 아닌데 일단 이 종목이 그 법적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관련된 삼성물산하고 그 에버랜드 있죠, 에버랜드. 용인 에버랜드에 관련된 옛날 제일모직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늦게 들어가셨는데 일단 전고점이 60만 원이거든요. 60만 원까지는 보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만약에 55만 원, 56만 원 상승을 하게 되면은 40%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한 20% 줄이셨다가 거기서 만약에 쭉 뻗으면은 60만 원에 파시고 아니면은 조정 때 20%에서 뭐 추가로 10%, 30% 요 정도 하는 게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55만 원, 56만 원 가면은 일단은 비중 조절을 40% 중에서 절반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거기서 찍고서 다시 내려오면은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나 50만 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30% 들고 가시자고요. 여기서 올라가면은
더 가는 자리가 아니고 눌리는 자리예요. 여기서 치고서 56만 원 정도 가면은 눌리는 자리라고. 거기서 60만 원 당장 가진 않는다고. 이 그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뭐 길게 보시는 것은 뭐 한 5년 들고 가신다고 작정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90만 원, 100만 원 보는데 뭐 5년 동안 들고 가실지 안 가실지 그건 마음에 작정을 하시는데 조금 비싸게 들어가셨다. 그건 비싸게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40% 비중이 좀 많다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해서 뭐 1공장, 2공장, 3공장, 미국의 BIIB 코드번호,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관련된 알츠하이머 임상 이상에 관련된 미국 FDA 하고 나서 그 상품화 과정은 그건 알고 있는 재료니까 그래서 오른 건데 물론 오늘 제약바가 다 높아요. 좀 비싸게 들어가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56만 원, 57만 원 그 사이에서 아니면 그 부근에서 40% 중에서 20% 비중 축소하시고 그냥 가면은 장기 투자하시고 만약에 누르면은 55만 원이나 55만 원 밑에서 10%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30%를 장기로 가져가시자. 그렇게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현재 축하드리겠습니다. 보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살펴봅니다. 1120번님, 애경산업 32,000원에 비중 30%.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애경산업이 이제 옛날과 좀 다르게 중국 소비재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죠. 예. 화장품 관련된 부분하고 생활용품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과 연관성이 좀 짙어지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번에도 좀 미끄러졌고요. 작년 이제 실적이 좀 안 좋다가, 뭐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험한용으로 안 좋다가 작년 이제 3분기, 4분기로 넘어오면서 실적이 좀 개선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올 초에 중국 이제 왕이 부장이 방문하면서 뭔가 딱 이 험한용 해제와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틈타서 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조금 주가 밀려버렸죠. 애경산업은 다른 이제 중국 소비재들과는 조금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중국 소비재와 관련돼 가지고 대량의 지금 매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중대형주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어렵지만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충분히 저가에서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서 수급은 상황은 안 좋았지만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마 저가로 좀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매집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접근은 지금 좀 해볼 만한 구간이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이 분명히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조금 옆으로 행보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 좀 보시면 아래쪽에 이번에 28,500원 정도 저점을 좀 잡았고 위쪽에 저항선이 이제 34,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요 구간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은 좀 1분기 정도에는 아마 거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 여행, 항공 이런 부분들은 1분기 실적이 결국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펀더멘탈이 좀 훼손됐기 때문에 주가는 가격 조정을 받지 않더라도 옆으로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지지선은 28,500원, 위쪽에 저항선은 34,000원인데 아마 1분기 정도의 기간 조정 이후에 2분기부터 실적이 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실적이 험한 부분이 해결되면 아마 34,000원 돌파가 가능할 겁니다.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저희 프로그램에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9번님, 셀리버리 87,000원에 비중 60%. 이쪽도 좀 잘 하시잖아요. 네, 제 주종목입니다. 네. 제 주종목이라는 것은 국내 증권사 이게 DB금융투자 예전에 동부증권이 공부 주관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이 회사가 일반 그 바이오 기업이 아니고 TSTT 해가지고 약물 전달 시스템 이걸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바이오 같이 어떤 그 임상 그런 거 별 연관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이게 약물 전달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뭐 이쪽 그 왼쪽에서 오른쪽 간다든지 뭐 이 다리에서 오른쪽 올라온다 이런 시스템인데 파킨슨병하고 이제 치매 쪽에 수출 상담을 하는데 여기 상암동에서 IR을 했어요. 제가 잠깐 들렸는데 가까우니까 여기 마포구 상암동. 그런데 여기 지금 의뢰하신 분은 87,000원에 60% 들어가셨다면은 물론 지금 오늘이 71,100원이니까 이건 분명히 추격 매수입니다. 물론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는 생각은 지금 그 에로 라이센스 수출을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일본하고 뭐 몇 군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하고. 그래서 물론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 방송을 또 제가 아시는 몇몇 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 동부증권 DB금융투자에서 공모 주관사 때문에 물량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나온다 하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뭐 공식 의미도 없지만 이게 제일 제가 겁이 납니다. 겁이 나는데 뭐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바로 87,000원에 60% 잡으셨다는 것은 조금 추격 매수 같다 제 생각은. 그리고 이제 이 보시면은 그래요. 제가 가로 세로 말씀드린 게 이 종목은 오늘 제가 카톡방에서 이게 추천을 안 드렸는데 조금 이게 등락이 심하고 여기 기간 조정 받았죠. 2019년도 8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제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뭐 기간 조정 여기서 샀죠. 여기서 3만 원에서 샀는데 그 요만큼 올랐어요. 절대로 못 간다. 그랬더니 뭐 자기는 10만 원까지 본대. 조정이 또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나왔죠.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도 못 가는 자리예요. 이 종목은 제가 보는 어떤 기하학적인 논리가 딱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저번에 모나리자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초강세장이면 제가 뭐 이렇게 가로세로 기하학적으로 얘기도 안 합니다. 그때는 이제 퀀트라든지 뭐 가중평균 말씀드리는데 그걸 나중에 강의를 드리겠지만 제 이 강의를 쭉 듣고서 오늘 모나리자하고 이걸 딱 그림을 보시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보여드리는 이 꼭대기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시청자분들은 개인 투자가 돈 벌기를 저는 굉장히 희망하는 사람 여기 못 가는 자리예요. 여기도 못 가는 자리입니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 타임을 늦춰야 돼.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무료 카톡방으로 매수는 물론 가는데 비싸게 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그림이 딱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가 매수하셔야 주식이 수익 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이게 87,000원 60%는 제가 보기엔 비중이 많습니다. 장기로 들어가신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뭐 그렇게 장기로 갈 정도로 주식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추세적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시장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87,000원이니까 83,000원, 85,000원에서는 60% 중에서 40% 정리하십니다.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모 주관사 DB금융투자에서 물량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 물량이 나오면은 그때 받는 겁니다.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87,000원에 60%좀 과도하다. 과도하기 때문에 83,000원, 86,000원 거기 되면은 무조건 60% 중에서 40%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해서는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면은 정리하실 타임이야. 10만 원 보고 들어가셨냐? 그건 아니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뭐 다시 여기 말씀드린 6만 원이나 5만 5천 원 되면 그때 사셔도 돼요. 이 종목이 변동성이 커요. 제가 이 종목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공매도까지 쳐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 종목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디서 밀리고 어디서 빠지고 이걸 아주 뭐 거의 90% 맞췄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가로 세로 기하학적인 그 그림을 오늘 꼭 보셔야 돼. 거기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 치는 자리라고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85,000원, 87,000원에서는 60% 중에서 40%는 무조건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DB금융투자 주관사에서 공모 물량 나오면은 차익 할 때가 됐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작년 3월하고 금년 8월이기 때문에 8월에 12월 3월 말 전에 이 공모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 정도 되면은 되게 차익 실현하고 또 올해 왜 그러느냐? SK 바이오팜 공모주 물량이 공모주 청약을 하거든. 그게 지금 6조 5조 얘기하는데 공모주 청약하려면 돈이 들어야 되니까 이미 이걸 차익 실현하고 하죠. 그러니까 3월 말 전에 반드시 알겠습니다. 85,000원, 6,000원, 60% 중에 40% 익절하십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청취자분은. 크게 교육받은 것 같아요. 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이 강의 들었는데 왜 거기서 끝내야 돼요. 매수하시냐고.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셀리버리 지금 말씀까지 85,000원? 들어봤고요. 87,000원
60%, 40% 정리입니다. 네. 예. 방송 끝나고 유튜브 시간 있으면 조금 더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두 분은 이쯤에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는데 이주환 전문위원은 그냥 제가 가셔야 될것 같아요. 시간을 뺏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주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관련해서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